클리를 어떻게 해줘야 좋은가요? 여성의 클리는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극강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죠. 다들 이제 그런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 신경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감한 곳은 예를 들어서 뭐 겨드랑이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겨드랑이 같은 것도 어때요? 너무 예민하면 좋다는 느낌보다는 아 간지러 싫어 하지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겨드랑이보다도 거의 한 100배 이상 예민한 곳이 클리토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왕 부드럽게 천천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드럽게라는 개념을 남성들은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떤 부위든 간에 자극을 주려면 뭔가 이렇게 압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압이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닿을 듯 말 듯, 이게 닿나 싶게, 우리가 뽀뽀할 때 입술이 살짝 닿는 그 정도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렇게. 닿을 듯 말 듯, 입술이든 혀든 손이든 정말 닿을 듯 말 듯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좀 긴장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조금 더 살짝, 거기보다는 조금 더 압을 주는 식으로, 그리고 속도는 조금 더 빠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자극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클라이막스 갈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커닐링구스를 한다 했을 때는 초반에 거의 1분 정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의 그 정도만 터치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요새 핸드폰은 어디든 다 그 알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람으로 1분 딱 설정해놓고 1분 동안 자기 손가락으로 입술을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만지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1분이 엄청 길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보통 뭘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초? 10초? 요 정도 하시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닿을 듯 말 듯 부드럽게 그 상태를 한 1분 정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압을 조금 더 주고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거를 또 한 2, 3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자극을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홍콩 보낼 수 있나요? 서울사나이님, 어떻게 하면 홍콩 보내냐고요? 잘요. 아, 희망의 삼누수님, 비행기표 사서 홍콩 보내면 되죠? 여성이, 나를 통해서, 남성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정말 오르가즘도 느끼고 막 만족스럽게 하면 남자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족하는 여성을 보면서 느끼는 자부심 때문에 뭔가 섹스를 좀 잘하고 싶고 막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관계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뭐 할 때 서로 그 오르가즘 느끼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적 취향이나 뭐 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가 안 맞는다는 걸까요? 오르가즘. 근데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함께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물론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죠? 일단 구조상 여성은 멀티잖아요. 여러 번의 오르가즘 느끼는 거에 비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르가즘 느끼면 사정을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원래는 오르가즘과 사정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사정 없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남성분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느끼면서 동시에 남성이 느끼기는 쉽지 않고 대신에 그건 있죠. 여성이 멀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남성이 느끼는 거랑 별개로 여성은 몇 번이고 오르가즘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남성이 느낄 때 같이 또 느끼면서 마무리하고 뭐 이런 식은 되겠죠. 그리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밸런스가 맞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얼추 서로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완벽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강성교하고 유산균하고 무슨 맥락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질 냄새 난다고? 질 냄새 때문에
질 유산균을 쓴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진 않아요. 질이라는 곳은 우리 몸에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코에서도 콧물 나오고, 또 갑자기 콧물이 나오네요. 콧물 나오고, 뭐 입에서 침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분비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이제 막 생선 비린내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그 정말 역한 냄새가 나면 질염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여성의 컨디션에 따라서, 배란 주기에 따라서, 생리 전후에 따라서 냄새는 계속 바뀌면서 당연히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나 불편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생리적인 거죠. 그렇죠. 염증만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성기에 대한 어떤 불편감, 뭐 거긴 더러운 곳이고 냄새 나는 곳이고 안 예쁘고 못생겼을 거고 징그러울 거고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여성분들이 저렇게 구강성교를 꺼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운동 중에 삼복 캠페인 기억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부터 삼복 캠페인을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보거, 보그, 보풍 해갖고 여성들이 해야 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누리기 위해서 그 삼복 캠페인을 제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보거, 거기를 거울로 들여다보자. 보그, 그곳을 그려보거나 사진을 찍어보자. 보풍, 그곳에 바람을 쐬어주고 햇볕을 쐬어주자 해서 삼복 캠페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을 제가 하는 이유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강박, 부끄러움, 죄의식, 뭐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야 그것을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고, 그렇게 오픈이 돼야 남성이 주는 애정 어린 그런 애무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복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몇 살까지 발기가 되는지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뭐 원래는 발기라는 게 뭐예요? 성기로 혈액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고 그 모인 혈액이 어때요? 잘 잡아주는 힘만 있으면 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액적으로 이상이 없고 그 골반 저근에서 잡아주는 힘이 계속 존재하는 한은 관뚜껑 닫을 때까지도 가능하죠. 그렇죠.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다 가능. 그러니까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잘 관리하시면. 요즘은 건강관리 잘하신 분들 80대에도 밤에 떠오른다. 어느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느끼는 그 나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체감 나이가 거의 한 10년 정도는 젊어졌잖아요. 요새 50대는 예전 40대 같고 지금 60대는 예전 50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워낙 뭐 좋은 것도 많아졌고 뭐 또 건강에 대한 관리도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시고 꾸준하게만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관계하는 데 있어서 발기나 뭐 이런 건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이 딸리고 뭐 이래서 뭐 자세도 바꿔야 될 거고 그 나이에 맞게끔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발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오르가즘까지 보내질 못할까요? 여성의 70%가 오르가즘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남성들이 성생활을 하면서 내 파트너, 내 와이프를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이라는 거를 정말 서로 좋기 위한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몸부터 다르고 그 느끼는 시작점, 또 느끼는 방법,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걸 알고 성을 임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뭐 사랑하니까, 뭐 좋아하니까, 꼴리니까 그냥 하는 식으로 성에 대해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그냥 헤매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이 다 몰라요. 여자, 남자 비스름한가 봐요. 구조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신경계라든지 그 느끼는 그런 과정,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뭘 모를 때는 그게 굉장히 막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답을 알고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네? 생각보다 쉬운데? 이럴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섹스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뭔가 배우고 알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되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제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를 발견할 순간에서부터 또 그때라도 그러면 내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네 하고서 또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최송량님, 도대체 어느 유튜브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셨는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70대, 80대 성욕구,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에서 보신 거예요, 도대체? 성욕구라는 거는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몸이 동하고 원하게 되는 걸 욕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7, 80대이신 분들은 성에 대해서 뭔가 지금도 솔직히 여성이 70%가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 7, 80대이신 분들은 저는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오르가즘을 뭔가 느끼면서 성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10%가 뭐예요? 1%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시절에 살았던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내가 오르가즘 못 느끼고 성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던 여성이 나이 들어서 원하고 욕구가 생긴다? 그건 뭔가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7, 80대 여성분들이 막 성욕구가 왕성하고 막 하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여성분들은 저는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성욕이 1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성욕이 생길까요? 오드리님. 아우, 힘들죠. 1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어. 다이어트 살도 빼야 되겠어. 근데 운동할 생각이 1도 안 들어. 그럼 어떡해요? 살을 빼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면 그 운동할 마음이 1도 없어도 몸을 어거지로 끌고 가서라도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니즈가 있으면 노력은 할 거예요. 내가 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고 뭐 여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뭔가 이유가 있고 니즈가 있으면 1도 없는 성욕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발하려고 할 텐데 이게 없으면 니즈가 없으면 안 생겨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성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안 생기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성관계에서 재밌었거나 좋았거나 만족했거나 행복했거나 이랬던 경험이 없을수록 이제 욕구는 당연히 안 생기겠죠. 맛있는 걸 먹어봤어야 식욕도 생기는 건데, 그죠? 여성이면 노력하면 돼요. 근데 너하나님, 여성이면 노력하면 돼요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어서 노력하기가 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정말 자기 몸을 좀 깨우려고 자위나 제가 아까 했던 산보 캠페인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탐구하고 스스로 좀 내 몸을 좀 깨우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가능성은 충분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노력을, 그런 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니즈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원인. 예. 해오르님, 성욕 때문에 절제가 힘들 때가 있는데 한편으론 부럽기도요. 너하나님도 저도 성욕이 강해서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식욕이 많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막 먹는 걸 자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막 몸에 안 좋은 것도 알아. 그러면서도 막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야식도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그냥 건강 해치는 거예요. 건강 해치고, 살찌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욕은 식욕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성욕도 강할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잘 해결하든가 아니면 그 성욕을 내가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운동이 됐든 어떤 다른 취미가 됐든 뭔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른 또 통로를 또 찾으시는 게 현명하겠죠. 성욕이 있는 분들이 부럽네요. 있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드리 님이 내 몸을 깨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말한 산보 캠페인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거기를 성기를 보거, 보그, 보풍 세 가지예요. 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차마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 부분을 밑에 부분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외롭게 하는 게 내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부위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리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이 특별해지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거기를 그려보는 훈련을 하면서 저는 그곳에 애정이 생긴다고 그래요.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거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남성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자기 거 보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미지의 세계에 이렇게 묻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려보고, 뭐 그리는 게 낯설다 그러면은 사진도 찍어보고, 뭐 내 거 내가 찍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뭐 도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풍이 바람풍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좀 바람을 쐬어주고, 햇빛 좋은 날은 일광욕도 시켜주고, 그래서 늘 속옷에 가려져 있고 다리 사이에 숨겨져 있고 습하고 그런 곳에다가 에너지,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운이 느끼는 상태에서 자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위를 안 해보신 분이라 하면 그냥 뭐 부드럽게 쓰담쓰담 해주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문질러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곳의 감각을, 신경을 이제 살살 깨워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든 신경들이 그 8,000개의 신경다발이 있는 그곳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서 깨워주길 바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런 말씀이 그냥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끝나면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요. 내가 해봐야 돼요. 하나라도. 보거를 먼저 해보든, 보글을 하나 해보든, 보풍을 한번 해보든. 보풍도 또 좋은 방법도 하나 있어요. 날씨가 좀 이제 푹해졌잖아요. 그러면은 롱스커트, 긴 스커트 입고 팬티에 속옷 입지 말고 그렇게 롱스커트 입고 한번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색다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감각을 좀 들여다보고 깨우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그게 뭐 자연스럽게 여러 번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욕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해보냐 안 해보느냐, 그 차이인 거죠. 김철님, 저는 하고 싶은데 마누라는 섹스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기 싫은 사람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애가 공부하기 싫어해. 근데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를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결국은 하기 싫은 건 그냥 하기 싫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어때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하거나 또는 하는 척 하거나 하잖아요. 다 큰 어른인데, 다 큰 성인인데 뭔가 하기 싫다라고, 내가 싫어라고 하는 거를 상대방이 좋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꼭 저는 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타인이, 아무리 그게 뭐 부부고 뭐 연인이어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과연 쉬운 걸까? 아니면 만약 하고 싶게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무한다고 손으로 해주는데 성욕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진다고, 건드린다고 없던 성욕이 생기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잘 해줘야 되겠죠?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상대가 하는 게 불편해, 싫어, 뭐 혹은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그냥 얘기하면 돼요. 나 그렇게 해서는 별 느낌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느껴져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난 어떻게 해야 좋아.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의 바람기 속내를 알고 싶어요. 그 여자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여자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자인 저도 저를 모르는데, 여자 속을 모르겠는데. 도대체 외도는 왜 하죠? 왜 하는 걸까요? 알아낼 방법이 없냐고요? 왜 없겠어요? 너무 쉽죠.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재채기하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뭔가 내가 이제 홀린 상태가 되고,
그게 바람이 됐든 뭐 사랑이 됐든 연애가 됐든 뭐가 그런 상태가 되면 티가 나지 않을까요? 뭐 안 꾸미던 사람이 꾸미고 외모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이 막 외모에 신경 쓰고 그리고 자꾸 뭔가 핑계가 생기고 거짓말이 늘어나고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이 티가 나죠. 내가 정말 내 배우자하고 내 상대한테 관심만 있다고 그러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그 하루 24시간에 생활하는 그 반경이 그렇게 변화무쌍하지 않거든요. 거의 일정해요. 거의 대부분들 보면은 뭐 일어나서 아침에 뭐 어디 가고 뭐 일하러 가든 뭐 취미 생활을 하든 다니고 뭐 식사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그 일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 패턴으로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뭔가 자꾸 삐져나가고 안 하던 짓을 하고 안 가던 곳에 가고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있어야 될 시간에 집에 없고 뭐 이러면 그게 다 티가 나죠. 뭐 굳이 탐정까지 붙여요. 돈 안 들여도 돼요. 넉 달 안 해줘서 바람이 난 걸까요? 근데 그거 뭐 이렇게 바람이라고 단정을 하지 마시고요. 뭐 본인이 다른 취미가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내가 뭐 이 여자의 뒤를 캐서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뭔가 어긋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긋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나누셔야죠. 내가 안 하는 게 안 할 만하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 하게 되는 것부터 이야기 시작하셔야 되겠죠? 상대한테 너 바람 피냐 다짜고짜 물어본다고 얘기해봤자 얘기해줄 리도 없고 마눌 말고 하고 싶은 욕정은 다 있죠.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유혹이 생기고 그러면 흔들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혹이 들어오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본분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욕정대로 뭐 유혹에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막 하고 다닐 거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면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남성의 발기후 평균치 얼마인가요? 뭐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치수가 뭐 11에서 12cm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평균을 물어보셔서 평균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15cm, 16cm 이상이면 16cm 이상이면은 좀인데 대중소에서 좀 대자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폴리아모리 한국은 어려울까요? 폴리아모리 한국은 어려울까요가 아니라 폴리아모리를 하려면 나와 내 배우자 모두 동의를 해야 돼요. 나 혼자 폴리아모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내 파트너도 폴리아모리 해야 되고 또 내 파트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해. 근데 상대가 하는 꼴은 못 봐. 그러면서 폴리아모리래.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합의만 하면 뭐 안 될 건 뭐가 있겠어요. 뭐 법으로 무슨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폴리아모리요? 다자연애요. 다자간 연애. 우리는 지금 1대1 연애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연애하고 관계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다자연애는 말 그대로 나도 여럿 만날 수 있고 내 파트너도 여럿 만날 수 있고 그런 다자연애를 폴리아모리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모노아모리 한 사람과 한 사람 1대1 연애를 하잖아요. 수합하고 또 다르죠. 그건 다른 거죠. 그거는 커플끼리 교환하는 거고 그거는 교환이고요. 폴리아모리가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제약이 없죠. 아예 그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데. 성기를 키우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이 있다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불가능해요. 그걸 먹는다고 커지지 않아요. 그걸 먹어서 키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닐까요? 우리 왜 키 커지는 약 많잖아요. 아이들 뭐 성장에 좋다, 뭐 키 큰다 해서. 근데 키 크는 약 먹고 진짜 키 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개뻥이죠. 수술은 가능하죠. 수술도 길이를 늘릴 수는 없어요. 둘레는 넓힐 수 있는데 길이는 안 돼요. 비아그라. 비아그라는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발기에 도움을 주는 거죠. 뭐, 원래 내 크기에서 더 크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기가 되게 하고, 발기 유지를 시켜주는 약이지, 크기를 크게 해주진 않아요.
네, 휴머님, 안녕하세요. 팔로우해서 오늘 처음 라방 가족이 됐어요.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여관촌에서 성관계 시 정말 성병 옮기나요? 일단, 영업용 말 그대로 영업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뭐,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소 가서 성병 검사 같은 거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업을 계속 하려면. 근데 그렇게 뭐 제대로 등록하고 하시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그 환경 자체도, 방이나 뭐 이부자리나 뭐 이런 환경 자체도 당연히 청결하지 않을 거고요.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이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데 깨끗할 수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뭔 짓을 하고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병이 노출되기가 훨씬 쉽겠죠. 얘가 이제 탈취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문 주변이나 사타구니 쪽 그쪽에 있는 털들의 그런 냄새를 배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고, 근데 그 부위를 또 내가 막 일반 비누나 이런 걸 뻑뻑뻑 닦게 되면 그 여린 피부가 또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전용 세정제를 써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또 번거롭다 하시니 이런 제품으로 자극 없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냄새라는 게 단 한 번으로 싹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잘 씻어주시는 거고, 요거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토너예요. 우리가 스킨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스킨은 우리 그동안 어떻게 썼어요? 손에 덜어서 이렇게 손에다가 턱턱턱 한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다 막 바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르게 되면 내 손바닥이 내가 바르는 스킨의 80%를 먹어요. 우리 목욕탕 가서 때 불리려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피부만 어때요? 쪼글쪼글, 손바닥만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남성들은 피부가 손이 더 훨씬 더 여성보다 건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내가 바르는 이 성분의 좋은 성분들을 얼굴에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손바닥에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됐다? 뿌리게끔 돼 있어요. 뿌리게끔. 그리고 이게 미스트예요. 이렇게 엄청 미세하게 나가는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물총 쏘듯이 찍찍 나가면 얼굴에 발랐을 때 줄줄줄 흐르겠죠? 근데 이런 미세하게 미스트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분사가 되고, 또 이런 미스트가 수분 공급, 촉촉한 수분 공급도 해주고, 향이 거의 웬만한 향수 뺨치게 좋다. 그래서 남성들의 그 본인의 몸에서 나는 안 좋은 그 체취를 이렇게 내 몸에 좋은 살냄새를 바꿔준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스킨으로 수분 공급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기름이 여성보다 많다 보니 여기가 번들번들 하다 보니 아우 나는 기름기는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기름이 좋은 느낌이 나게끔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닌 막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막 번들번들 개기름 낀 얼굴을 보고 아우 막 멋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피부에서 부드럽게 이제 피부 톤이 균일하고 여기 막 이렇게 허옇게 막 면도 자국 있고 막 버짐 피는 거 그런 거 싹 가려주고 홍조 막 얼룩덜룩하고 이런 거 싹 균일하게 가려줬을 때 피부가 생기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영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로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로션이라는 게 얘는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그 세 가지를 얘도 한 번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를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바르시면은 피부가 어떻게 해요? 약간 부티나게 매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그쵸. 3종 세트 사용해봤는데 촉촉하고 스킨도 너무 좋아요. 스킨은 특히나 이 스킨은 정말 작품이죠. 예술이죠. 너무 좋죠. 아내가 잠자리 거부 4년차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꽤 되셨네요. 그죠? 4년 정도 됐으면 거의 본인은 이제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보통 만약 섹스리스가 시작됐을 때 저는 1년 안쪽이 분기점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몸의 어떤 컨디션의 이유로 아니면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뭐 6개월, 1년 정도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그 안 하는 게 관계의 패턴이 돼버리고, 그냥 일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4년을 안 했다고 하면은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는 안 하는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부 관계가 그 정도로 오래 안 했으면 아마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닌 정서적인 거리감도 상당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섹스를 안 한 지 4년 됐다. 그래서 몸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 멀어진 마음, 정서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처럼, 우리 처음 연애할 때 어땠어요? 바로 섹스 안 했잖아요. 뭐 손 잡고 키스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던 것처럼, 아무리 내 와이프고 내 배우자여도 이미 그 정도를 안 하고 살았으면은 솔직히 몸으로는 남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그 관계를 좀 좁힐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스킨십도 단계적으로 차분히 하나씩 다시 처음 이 사람과 연애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출발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은. 그리고 뭐 테라피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저의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잠자리, 섹스를 거부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분명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결핍감을 느낄 거고 불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만과 결핍이 있다고 해서 또 당장 뭐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재해주고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찾아나가기 위해서 섹스 테라피 코칭이 필요한 거죠. 저는 잘 안 믿어져요. 각각 다른 데서 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성들은 진짜 그냥 안 하는 여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잖아요. 섹스해서 오르가즘 느껴본 적도 없고 좋았던 적도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좋았던 적도 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외도한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밖에 나가서 한다? 그거는 좀 억지인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아요. 성매매가 불법이라 남자들이 풀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풀 데가 없으면 여자들도 풀 데가 없는 건 똑같겠죠? 갱년기일 때 전혀 이성에 관심 없어지나요? 궁금합니다. 갱년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몸에서 일단은 어떤 호르몬 쪽으로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성 역할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줄어들고 안 나오고 하면서 그 성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성을 더 여성스럽게 하고 남성을 더 남성답게 하고픈 그런 욕구가 좀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요새는 저게 또 워낙 개인차가 심해서 나이 들수록 더 관리 잘해서 멋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라니아님 여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저와 연락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까르페디님 이 얘기 우리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친의 마음을 좀 신경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자.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우선적인 게 그런 경제적인 고민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떤 연애라든지 뭐 다른 신경을 잘 못 쓰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여친한테 좀 시간을 주자. 뭐 이렇게 우리 얘기 나누지 않았나요? 여친한테 장문으로 보냈어요. 근데 깔페디님, 지금, 그니까 이거는 뭐 여친을 제가 모르니까, 여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라면 대입을 시켜놓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라면 내가 정말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때야. 그게 뭐 경제적이 됐든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든 뭐가 됐든 그러면 내가 원해서 상대한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좀 내가 혼자 스스로 정리하고 다시 뭔가를 할 기운이 생길 때까지는 그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파트너고 내 연인이어도 나를 좀 내버려 두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일주일, 한 달을 못 참고 계속 막 뭔가를 요구를 하고 바라고 이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저는 멀어질 것 같아요. 왜 이 정도도 못 참지? 왜 이 정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해주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마음이 멀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어서까지 뭘 바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그냥 나만의 시간이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거든요. 여친이 뭐 마지막에 생각 안 한다 했으면 더더군다나 그냥 냅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잖아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좀만 참고 기다려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세요.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장담 못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냅두라고 했으면은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절제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부부든 연인이든 똑같다니까요. 부부고 연인이기 때문에 막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고 그것만큼 피곤한 게 어딨어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한 존재고 독립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하고 연인이 있어도 교집합이 있고 각자의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집합이 나한테 좀 불필요해, 부담스러워 할 때는 그걸 좀 줄여주는 게 가장 큰 배려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은 모든 게 잘 맞아서 안 싸워서 오래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는 존재, 있는 그대로 봐주는 존재, 서로를 암묵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존재들이 그 관계를 오래 가더라고요. 맨날 애달파하고 막 지지고 볶고 이런다고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관계는 더 빨리 실증나고 더 부담스럽고 그래요. 오래 못 가요. 연애의 정답은 분명히 없어요. 그죠? 그 둘만의 다 뭐 스토리가 있고 둘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특성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내 여친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인 거지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하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여친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참고 있을런지요? 여친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여친의 마음은 여친의 몫이에요. 그 여친의 몫을 내가 상상해서 판단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나는 내 마음만 충실하시면 돼요. 여친의 마음까지 어떻게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람은 타인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어떻게 내가 다 헤아려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마음만 아시면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만. 라니아님을 궁예로 만들어 관심법을 써야 되나요? 요새 왜 젊은 20, 30대 유튜브나 틱톡 하시는 분들 중에 연애 상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연애 매칭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아무래도 저도 이제 비슷한 업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런 게 많이 피드에 떠요. 근데 제가 그런 20, 30대 친구들이 뭐 질문하고 그 연애 답변해 주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정말 거의 뭐 반 비속어, 반 욕 섞어 가면서 쌍욕 날려가면서 막 이렇게 조언을 하고 코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 받으면서 밑에 댓글 보면은 아우 막 저렇게 쌍욕해주고 막 해주는 게 너무 시원하다. 속이 다 후련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또 막 더 옹호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 연애 매칭 90% 사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사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율적으로 남자가 거의 뭐 8, 여자가 2밖에 안 되는 게 연애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사기 같겠죠. 뭐 비용 대비, 노력 대비 매칭은 안 되고 뭐 될 것처럼 다 해놓고 실제로 얻어온 실속은 없고 이러니까 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코칭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그런 코칭을 해요. 저는 그 코칭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거기에 그런 질문을 올리는 그 질문들이 저는 정말 굳이 저걸 왜 물어보지 싶은 것들. 그래서 저 정도는 혼자 얼마든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 근데 그걸 굳이 저렇게 공개적인 것에다가 글을 보내서 저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저런 답변을 구하지, 저 정도도 혼자 판단할 자신의 그 생각이 없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코칭하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거기에 그런 글을 올리는 그 질문들이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리는 질문들이 정말 그게 남한테 물을 질문들이 아닌데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답을 정해놓고 타인에게 지지를 받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대화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서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끌고 감.
문 답정너도 있죠. 내가 이미 이 사람과 계속 만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저기 뭐죠? 뭐 바람 피는 것 같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계속 만나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질문 중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뭐 바람 피다 뭐 2번 걸렸어. 이번이 3번째예요. 뭐 이래도 계속 만나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신은 그 2번을 외도를 알고도 참고서 3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3번부터는 그거는 그냥 못 고치는 병인 거거든요. 실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은 그래, 인간적으로 내가 2번은 봐줬어.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은 더 너하고의 나하고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인데 만나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코칭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한 사람한테 쌍욕을 받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 세라방님들은 좀 나이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온 지혜, 삶에 대한 그런 연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1차원적인 질문들은 그래도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그게 요즘 세대의 특성이죠. 그런가요? 저도 뭐 많이 옛날 사람이라. 저희가 이제 냉감 패드 판매 시작했잖아요. 이미 구입해서 받으셔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후기 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 냉감 패드는 말 그대로 냉감 소재예요. 냉감 소재. 닿으면 피부가 어때요? 서늘하게 느껴지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냉감 소재인데, 좋은 게 얘는 한쪽은 냉감 패드고 한쪽은 일반 패드. 그러니까 양쪽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한쪽만 냉감이면 겨울에는 못 쓰잖아요. 다시 또 일반 패드 꺼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하나로 여름에는 시원한 쪽, 그 다음에 뭐 추울 때는 다시 일반 쪽 해서 양쪽 다 쓰셔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모서리에 이거 매트에 붙들어 맬 수 있는 밴드 있고요. 근데 저는 밴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밴드 안 쓰셔도 막 돌아다니고 막 밀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장영실 상을 5개인가 6번인가 받았던 굉장히 기술력이 탁월한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 섬유 회사고, 섬유라는 건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원사, 실이고, 그 실을 갖고 직조하는 기술인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 실을 뽑아내는 특허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일반 제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균을 제거하는 항균 능력이 얘를 30번 이상 세탁을 해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탁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노인취, 몸에서 나는 노인취 냄새 있잖아요. 그 제거 효과가 98.9%예요. 탁월해요. 내가 자는 그 잠자리에서 사실 그 밴 냄새가 내 몸에도 계속 배는 거잖아요. 근데 얘 스스로가 그거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섬유로 만든 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겉에만 약간 재질로 인해서 서늘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균과 항취까지 탁월한 완전한 기능성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뭐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이 문양이 보이나 모르겠네 영상에. 이렇게 살짝 보이죠? 그리고 일단 깔았을 때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일반 다른 제가 여태까지 썼던 그 냉감 패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닿았을 땐 서늘해요. 근데 내가 자면서 막 땀이 나면 내가 흘린 땀과 이 패드가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미끌미끌한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도 오히려 그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쓸수록 더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땀이 나도 빨리 흡수함으로 인해서 표면 자체에서는 그렇게 미끄덩거리는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에 저희가 거의 40%, 무려 40%예요. 할인한 가격으로 저희 세라피랜드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잠자리에서 막 더운 거 못 참고 막 끈적이는 거 못 참고 이래서 잠자리가 좀 여름에는 늘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또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 또 너무 춥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왜 섬조분들이 대나무 자리 깔고 죽부인 끌어안고 잤던 그런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세라방님들한테만 드리는 정말 특별한 가격적인 혜택이니까 올 여름 전기세 올라간다 하는데 에어컨 무리하게 틀지 마시고요. 그냥 선풍기 미풍 정도만 틀어놓고 요 냉감 패드 깔고 주무시면은 정말 쾌적하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영이네님, 남편이 유흥주점 가서 돈을 많이 쓰고
룸에서 섹스하고 2차로 모텔 갔다는데 이걸 용서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남성들의 80%인가 70%가 외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저렇게 윤락으로, 유흥주점에서 돈으로 여자를 사고 놀고 저런 걸 해요. 그리고 그게 남자들 문화에서는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그냥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생각하는 외도의 범주와 남성이 생각하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그 윤락과 외도의 범주에서 오는 차이예요, 저게. 그래서 남자한테는 저런 게 그냥 자기들의 여러 가지 놀이 문화, 뭐 술 먹고 당구 치고 뭐 낚시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문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배설의 문화고 그냥 돈 주고 쉽게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거예요. 자꾸 도우미랑 비교 많이 해요. 근데 심지어 무슨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닌데 그 짓을 해놓고 집에 와서는 되려, 야, 어디 나가면 여자들은 이렇게 너처럼 안 해. 뭐 해? 너는 왜 그것도 못 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남자가 남자의 문화로서 그런 유흥을 즐기는 거랑은 완전 또 별개인 거예요. 그걸 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도덕적 관념도 없는 데다가 심지어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제가 돈 주고 한 여자랑 비교를 해가면서, 돈 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서비스 하는 건데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여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돈 받은 만큼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돈 안 주면 몸에 손끝 하나 되게 하겠어요? 응? 돈 받고 하는 여자들이 한 행태를 나한테 비교까지 한다. 그거를 왜 용서를 해요? 나는 추석날 시댁에서 제사 일하고 있는데 지는 그날 유흥주점 갔다는 것도 화가 나요. 도움이랑 비교한다고 테토인 건가 무지한 건가? 키키님, 저거는 테토가 아니에요. 테토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테토력은 뭐냐면 남성성인 거지 저건 남성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저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저런 걸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영이 님이 용서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화가 나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 저는 화가 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친구 관계가 됐든, 뭐 부부 관계가 됐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생기잖아요.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 맞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예의가 어떻게 돼요? 지속이 됐을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친구 관계에서 친구 간에 지켜야 될 그 예의가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절교하잖아요. 친구로서 연을 끊어버리잖아요. 하물며 고객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아무리 고객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관계 안에서 예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 관계조차 깨져요. 근데 심지어 지금 부부의 관계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남하고 갖는 관계보다 더 이 예의라는 거, 배려라는 거를 더 지켜야 되는 게 그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관계에서 그 지켜야 될 어떤 선, 예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뭐예요? 끝난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 관계는. 그냥 주종 관계 아니면은 종속 관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의와 선이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럼 부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화나도 용서하면 나중에 잘했다 할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부인 앞에서 도우미 얘기를 하죠. 어디다 대고 도우미 얘기를 해요. 갱년기에 이런저런 거 다 겹쳐져서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요. 내 배우자가 이렇게 외도를 하는 거는 그 외도 사실을 아는 당사자한테는 거의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상대의 외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데, 트라우마를 주는데, 심지어 그걸 갖고 나한테
어떤 지적질을 해대고 비교를 하고 한다. 그러면은 저건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그 칼로 상대의 심장을 후비는 거랑 똑같아요. 저게 사람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마음에 저렇게 상처를 주는데. 심지어 지금 갱년기여서 막 호르몬도 막, 내가 스스로 어떻게 통제 못할 정도로 막 난리를 칠 때인데, 거기다가 저렇게 남편이 저런 스트레스까지 준다? 그러면 못난 걸 또 핑계를 대겠죠. 뭐 네가 안 해줘서 그렇다. 뭐 네가 여자같이 안 보여서 그런다. 어쩌고 온갖 대지도 않는 핑계를 대겠죠. 근데 어떤 핑계를 대도 저런 행위 자체는 이미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와 선을 이미 다 버린 관계예요. 저도 남자 입장에선 그건 never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서와 공증은 받았어요. 어떤 각서와 어떤 공증이죠? 뭐에 대한 각서예요? 뭐 밖에서 살림 안 차린다? 뭐 이런 각서예요? 아니면 뭐 어떤 공증이에요? 공증이라는 건 뭐죠? 뭐 재산 분할에 대한 공증인가요? 지영이네님께서 부부관계를 하든 안 하든 신랑 되시는 분이 많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남편분은 집에서 관계를 못해서 가서 하신 건지 할 수 있는데도 가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저런 분들은 집에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 정도의 도덕관념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뭐 집에서 못하니까 내가 참다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의뢰 가서 하시는 분 같은데. 아이고 유흥주점 단골집이 있고 도우미 전화번호까지 연락하고 지나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그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그 차원의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런 윤락이 그냥 습관처럼 이미 몸에 배신 분이에요. 저런 분들은 저런 주점 가면 거의 뭐 VIP죠. 뭐 아우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아 우리 김 사장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저는 저 정도 되면 그냥 심리적 이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뭐 가서 뭐 꼭 갈라서야만 이혼은 아니잖아요. 이미 뭐 내 배우자가 법적으로든 뭐 도덕적으로든 뭐 현실적으로든 뭐든 남편으로서의 모든 저걸 상실했잖아요. 뭐 돈은 벌어다 줄지언정 뭐 생활비는 대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내 남자로서 내 남편으로서의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가서 뭐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심리적 이혼을 하세요. 심리적 이혼. 그냥 내 남자 아닌 거예요. 그냥 남의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내 앞으로 살 저기를 위해서 뭐 어떤 뭐 공증이나 뭐 그런 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저기 한 거고 심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냥 내 남자 아니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든 뭐 어떤 여자랑 뒹굴든 뭐 내가 뭔 상관이야 내 남자 아닌데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다시 돌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저런 상황에서는 심리적 이혼이 답인 것 같아요. 지게꾼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는 책임을 논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뭐 교통사고도 요새는 100대 0은 없잖아요. 뭐 일정 부분 정말 내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들이박지 않는 이상은 일정 부분 책임을 양쪽에서 비율로 따지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책임을 따질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원인이야 많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주먹으로 때렸어. 먼저 주먹으로 때렸어. 네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방어하느라고 너를 밀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선을 넘어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주 기본적인 관계의 선이라는 게 있다. 예의라는 게 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예의와 선을 지키는 선에서는
책임을 따질 수 있어요. 책임을. 네가 잘했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네.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영이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예의와 선을 한참 벗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일부가 됐든 뭐든 전적이 됐든 다 따질 거 없어요.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친이 사랑을 하면 부끄럽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부끄러워하는 그 쑥스러움은 문제는 아니죠. 그죠? 섹스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는 여성들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내 몸을 내가 아닌 타인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성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내 몸을 내 부모한테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뭐 대중목욕탕 가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근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만으로 그 상대한테 내 몸을 다 보여주는 게 편안할 일은 없어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벗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지고 뭔가 또 행위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이 곧 불편함일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이 곧 불편함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느끼는 불편함을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게 그 관계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고 부끄럽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 사람과 관계를 할수록 그리고 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게 그냥 과정인 거죠.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인도 그렇지만 여친도 이전에 지금 살아오면서의 관계들 중에서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많으면 뭐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적은 사람일수록 여기서 오는 친함, 익숙함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만나신 지 2달이에요? 아유, 그러면 많이 부끄러워할 테죠. 2달 정도 됐고, 그리고 지금 일단 롱디 커플이시고, 그죠? 횟수가 많았어도 일단 시기적으로 뭔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나이가 50대라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 이 남자 만나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50대라고 그래서 막 뭐든지 막, 연륜이 넘치고 막, 다 잘하고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성에 있어서만큼은 편차가 나이랑 상관없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나요? 어떤 냄새요? 어떤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요? 아니면 뭐 입냄새요? 아니면 뭐 질에서 나는 냄새요? 어떤 구체적으로? 질에서는 당연히 냄새가 나죠. 왜냐면 질은 아까 말했듯이 분비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리 전후로 아니면은 뭐 생리를 끝나셨다 완경했다 그러면은 생리가 끝났어도 몸에서는 아직 그 기억에 대한 그 몸의 작용들은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만약 폐경하셨다 그러면은 질이 많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냄새가 또 좀 더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진 않아요. 질에서 냄새가 안 나요. 안 나면 좋죠. 냄새가 나면 고민이지만 안 나는 게 뭐 고민이에요. 안 나는 거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요. 헐, 저런. 뭐 겨드랑이 냄새 날 수 있어요. 암내 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데오드란트라고 있어요. 겨드랑이에 바르는. 그래서 액체형 말고 그 스틱형으로 된 데오드란트가 있어요. 뿌리는 거 말고, 뿌리는 거는 물이 줄줄 흐르니까 뿌리는 거 말고 고체로 된 스틱형으로 된 데오드란트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셔서 관계할 때 겨드랑이에다가 미리 이렇게 발라 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냄새가 좀 덜해질 거예요. 그래서 냄새만큼 참기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오히려 여자친구를 더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오드란트를 미리 바르고 하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이 방에 남겨도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40대 중반 남자고요. 며칠 전에 자유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켰는데요. 아내가 저를 거의 짐승처럼 취급해요. 저런.
그 여성분들은 저기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남자가 자해를 하는 거를 저렇게 뭔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취급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자해를 해? 지금 그 나이에 화장실에서 자유하다가 아내가 문을 여는 순간 당황해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진짜 너무 창피해서 창피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자위를 하는 거를 자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자위를 막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나 혼자만의 뭔가 해결하는 그런 나만의 시간인 건데 그 나만의 시간을 들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태도가 비굴하면 상대는 더 그거를 이제 약점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자의란 행위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행동도 아니고요. 나쁜 행동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내 욕구에 우리가 소변 마려우면 소변 보고 대변 마려우면 대변 보고 하는 것처럼 자의를 통한 정액의 분출도 그냥 내 몸에서 원하니까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해결의 욕구의 해소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뭐 이상하고 나쁘고 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몸에다 하는 아주 편한 간편한 나의 욕구 해소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판단을 상대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내가 왠지 자유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잡아야 할까요? 잡긴 뭘 잡아요. 섹스 테라피 코칭 할 때는 타위라는 걸 하잖아요. 타위. 자유를 할 때 상대방이 내 파트너가 내가 자유하는 모습을 봐주고 혹은 같이 동시에 자유를 하고 뭐 이렇게 타위를 하면서 상대의 성감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자극했을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서로의 자유를 하는 거를 서포트 해줌으로써 자유의 느낌을 더 증대시키고 뭐 이런 목적으로 타위를 하긴 해요. 근데 그럼요, 타위하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위하면 법에 안 걸려요. 맞아요, 법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거 아니고 뭐 부끄러워하실 일도 없고 다만 이제 당황은 해요, 당연히.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자유해. 뭐 어쩌라고. 뭘 쪽팔려요, 쪽팔리긴 해. 애도 아니고. 클로리님 너무 저기 창피하지 마시고요. 아내한테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자유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도 당연히 자유하죠. 하지만 하면서도 안 한다고 답변할 뿐이지 대부분 여성들도 자유해요. 여자는 어떻게 하나요, 자유를? 뭐 다양한 방법을 하겠죠. 손으로 아니면 뭐 반려가전을 이용해서 몽정은 몇 살까지 하냐고요? 뭐 계속 할 수 있죠, 몽정은. 내가 제대로 분출이 안 됐을 때 몽정을 하게 되니까. 35도 할 수 있어요. 45도 할 수 있고, 55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몽정에 대한 빈도수라든지 이런 게 나이 들면서 좀 줄어들 뿐이지, 몽정할 수 있어요. 집사람은 성욕이 너무 없고, 저는 너무 심하고, 이럴 경우 합의점이 있을까요? 찾을 수는 있지만, 왜냐면 이제 없는 사람을 있게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을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없는 사람이 없는 거를 만드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합의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죠. 왜냐면 한쪽에서 놀 생각이 없는데 놀 생각을 끌어다가 앉혀놓은들 놀겠냐고요. 그죠? 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면은 저런 이유로 많이 섹스리스가 돼요. 뭔가 격차가 심해서 그 간극을 둘이 메꾸기에 너무 힘들다 할 때 그때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그 없는 걸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있는 사람을 해소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 게 사실은 저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격차가 있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코칭 받거나 교육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요. 포기하고 이번 생은 글렀다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제일 하기 쉬운 방법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해서 저기 해결을 하고 해소도 아니죠. 해결도 아니고 그냥 덮어두는 거죠. 묻어두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가 섹시스인 경우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런 똑같은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선생님을 찾아뵙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럴 경우 어디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지금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이 여기라니까 뭘 어디 가서 상담을 받으시냐고 물어보세요. 성에 대해서 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코칭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못 갈 것 같고 딴 데 가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섹스리스를 고민하는 부부가 100쌍이라고 하면 그 100쌍의 부부 중에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부부는 0.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방송으로 코칭을 받나요? 아니죠. 방송으로는 코칭을 받을 수가 없죠. 여기는 공개된 자리고, 그냥 진짜 코칭을 원하시고, 진짜 교육이 필요하시면 대면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개인 코칭을 받으셔야죠. 여기서 뭐 모든 사람 있는 곳에서 얘기한 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과, 그러니까 상담과 교육과 코칭이라는 게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단 한 번의 교육으로, 단 한 번의 코칭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단 한 번에 되는 거는 없어요. 내가 지금 안 좋아진 기간만큼, 둘이 멀어진 기간만큼, 문제가 곪고 쌓인 그 기간만큼 그거를 해소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두 사람의 니즈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계를 다시 리셋해서 내 나머지 남은 인생 동안은 제2의 신혼처럼 제2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셔갖고 시간과 노력을 열정을 투자를 하셔야죠. 맞아요. 부부간에 성대화 쉽지 않아요. 대화도 어렵고 몸으로 그거를 뭔가 요구하고 뭐 수용하고 하는 거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10분, 20분, 30분 뭐가 제일 나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상대랑 교감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10분 하면 좋고 30분 하면 더 좋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교감을 못한 상태에서 정말 20분, 30분 한다 그럼 여자한테는 고문인 거고요. 뭐 크고 세고 강하면 여자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만족한다? 그런 거는 그냥 포르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사이즈가 중요 아니고 눈 맞추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 외적인 걸로, 물리적인 걸로 여성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섹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포르노가 배려놓은 거죠. 그런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뭐, 거기서 하는 게 맨 힘으로 그냥 강제로, 억지로, 큰 걸로 막 여자 못 살게 구는 게 여자들이 숨 넘어가고 좋아하는 거라고 보고 자란 사람들이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머릿속에 남는 잔상이 다 그런 건데.